추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매도 금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공매도 중입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주가 전망을 지금부터 한번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2주간 공매도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두 번째, 3개월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공매도 현황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 공매도 평균 가격, 손익분기점, 그리고 쇼커버링 시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주가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먼저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누가 공매도를 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 금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 조성자는 뭐냐 하면은 이제 호가가 너무 차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들어와서 이 호가 조정을 좀 하면서 어쨌든 거래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9개 증권사,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3개 해서 12개 증권사들은 공매도 금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시장 조성을 위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 조성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뭐 공매도를 하는데 그 현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거래량에서 지금 공매도 거래량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시장 전체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은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수치입니다. 이 자료는 거래소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3월 16일부터 이렇게 보시면 첫날 3월 16일 첫날은 의외로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중으로 보시면 되는데 5%나 됐죠. 시장 전체 거래대금 중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5%나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뭐 공매도 금지 효과는 상당히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당연히 없죠. 예, 개인 투자자도 없습니다. 여기 기관 투자가들도 시장 조성자로 정해진 12개 증권사 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도 3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인 합법적인 시장 조성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좀 불법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죠. 사실 거래소에서 감시를 좀 더 해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좋은 뜻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우려심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공매도 금지 2주간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특히 종목별로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공매도에 대해서 특히 셀트리온 부분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트라우마가 있죠. 실제적으로 최근 상황을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큰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공매도 금지 2주 동안 공매도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다 뭐 숫자 머리 아픈 거 보실 필요 없고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는 2주 동안 공매도 거래 대금이 1915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451억이죠. 오히려 셀트리온은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라든가 공매도 거래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2주 동안 1등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공매도가 제일 많았다. 시장 조성자들이 이러한 결론인데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죠. 아니 삼성전자 거래가 잘 되는데 시장 조성을 왜 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 불만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처음에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잘 보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왼쪽 편에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의 공매도 상황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당연히 1등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상당히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공매도를 한 공매도 평균 가격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자, 이 가격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종가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서 지금 손해가 난 거죠. 여기서 색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난주 삼성전자 공매도 한 시장 조성자들은 손해 났어요.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지금 지난주에 공매도 한 사람들은 기관 투자가들밖에 없지만 어쨌든 다 손해난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이고 2주 동안 보시더라도 2주 동안 보시면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너스는 이익 난 거죠. 평균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으니까 공매도 친 사람들은 좀 이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주 동안 보면은 오히려 공매도 2주 동안 진 평균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손해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매도를 통해서 손해가 났으니까 예, 손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2주 동안의 이 거래 비중이라든가 그 공매도량을 봤을 때는 크게 주가에 영향은 별로 안 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2주 동안 나온 거는 왜냐 워낙 비중이 작고 지금 별로 생각만큼 안 나오잖아요. 하여튼 2주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의 비중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공매도가 금지가 된 이전 3월 13일까지 약 3개월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3월 13일까지 공매도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손해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있는 건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공매도를 3개월 동안 3월 13일 금지 전까지 했던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매수로 쇼커버링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죠. 반대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은 계속 손해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정리를 한다. 이것은 바로 쇼커버링이 되는 거죠. 매수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를 못 치니까 어쨌든 간에 칠 수는 있지만 생각만큼 앞에서 표에서 봤듯이 별 비중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지난 금지진 3월 13일까지 해서 3개월 동안을 보더라도 3개월 동안 사실은 매매 비중 측면에서 즉 전체 거래량 가운데서 공매도 거래량을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근데 비중이 4.6%밖에 안 되죠. 반면에 셀트리온은 이 3개월 공매도 금지 이전까지 공매도 상당히 많이 한 거 맞습니다만은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11%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량 자체에서는 삼성전자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전체 거래 비중에서 공매도 거래량이 11%이기 때문에 참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매도 금지 이전에 3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 17만 5,231원입니다.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지금 손해가 난 거예요 지금. 네. 마이너스 손해가 지금 8,769원 주당 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손해권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왜 3개월 이전에 공매됐던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손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신규로 공매도를 못하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옛날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쇼커버링을 해서 빨리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3개월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뭐 누구 공매도 친 누구는 얼마 다 다르겠죠 가격은. 예,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로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은 평균 가격이 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셀트리온의 과거에 3개월 동안 공매도 한 사람들은 지금 손해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해서 어쨌든 쇼커버링으로 가야 되고, 또 이 기간을 왜 제가 3개월로 정했냐 하면은 공매도 한 다음에 쇼커버링 즉 매수로 전환해서 청산하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도 3개월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수수료 부담은 높아지고 주가는 셀트리온은 자꾸 올라가서 손해는 자꾸 나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매도는 지금 쇼커버링 구역으로 들어와 있고, 이에 따른 쇼커버링이 앞으로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쇼커버링은 결국은 매수로 바뀐다는 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비중이 11%나 되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도 수시 좀 지나서 외국인들 갑작스러운 매수가 들어온 것도 바로 쇼커버링 물량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3일 이전까지 이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외국인이 많겠죠. 기관도 많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본격적인 쇼커버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가격대에 왔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3개월 평균 가격이 56,564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이너스는 이익 났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15% 14%나 돈을 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매도 한 사람들은. 따라서 그냥 놔두죠. 이익이 나고 있는데 왜
쇼크브링 합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벌써 공매도만 보더라도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기 쉽게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삼성전자는 2주 동안 공매도 한 사람들이 평균 가격이 49,074원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이제 2주 동안 공매도한 사람들의 손익분기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가격 위로 가면은 2주 동안 공매도했던 사람들은 손해나기 때문에 쇼크브링 한다. 그러나 2주 동안 비중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별로 안 준다. 그런데 3개월 본전 가격은 56,000 아직 멀었죠. 갈 길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익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쇼크브링 할 이유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이 정도는 가야만 본격적인 쇼크브링을 해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삼성전자의 지금 움직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대로 셀트리온은 2주 동안 공매도했던 사람들의 손익분기점 가격과 3개월 동안 했던 손익분기점 가격을 주가가 이미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다 손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히 3개월 동안 비중도 11%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쇼크분으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에 매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가 어쨌든 수목금 3일 동안은 좀 장중에 조정 나올 거니까 매수 타이밍이고, 삼성전자는 3일 동안 올라올 때마다 팔아서 이쪽에 빠질 때마다 셀트리온을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예상대로 움직임은 잘 왔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월봉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지금 기술적 반등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바닥을 박스권을 계속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면서 이 곧 박스권들을, 이 동그라미에 있는 이 박스권들을 이제 돌파해 나가면서 마치 언제처럼 삼성전자의 작년 재작년 모습처럼 바닥에서 헤매다가 돌파를 하는 이 시점부터 시세가 났듯이 지금은 이제 바로 삼성전자로 치면 이 시점이에요. 지금 셀트리온이 3월 4월에 양봉이 쭉 나와 버린다면 이런 모습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인 움직임도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셀트리온은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모아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